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마리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호기심 많은 성격으로 숲속에서 보내는 시간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숲속 깊숙이 들어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작은 꽃밭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꽃밭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마리는 향긋한 꽃내음을 맡으며 그곳에 앉아 쉬기로 했습니다. 마리가 꽃밭 한가운데에 앉아있자 꽃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꽃들은 보통의 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곳에 존재해온 마법의 꽃들로 각각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꽃은 사랑의 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왕자가 사랑을 찾아 큰 모험을 떠났고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마침내 진실한 사랑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꽃은 마법의 트릭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소녀가 마법사에게 속아 위기를 맞으나 그녀 스스로의 재치와 용기로 그 위기를 벗어나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리는 꽃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상상의 나래를 펼쳤고 그 덕분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꽃의 이야기를 듣던 도중 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강풍에 마리는 꽃밭에서 벌떡 일어났고 하늘에서 내려온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를 달랬습니다. 겁내지 마라, 마리야. 우리는 이 숲의 수호자들이란다. 너의 순수한 마음과 호기심 덕분에 우리를 만날 수 있었단다. 그리고 나서 목소리는 그녀에게 마법의 꽃이 한 봉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너의 선물이란다. 집에 정원에 심어라. 그러면 너 또한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마리는 감사히 인사를 하고 꽃밭을 뒤로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받은 씨앗을 정성스럽게 심고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의 정원에는 생기 넘치는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들은 그녀가 숲에서 만난 마법의 꽃들과 같았고 매일 밤 마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친구와 가족들에게 전하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야기를 엮어 책으로 펴내었습니다. 이 책은 곧 입소문을 타고 전 유럽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리가 경험한 마법의 꽃밭은 이제 전설이 되었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 담긴 교훈과 아름다움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적한 마을 근처에는 빛의 숲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빛나는 나무들과 고요한 호수, 그리고 다양한 신비한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자체로 아름다움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빛의 숲은 이유 모를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은 빛을 잃고 말라갔으며 숲속의 생명체들은 혼란에 빠져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마을 곳곳에 퍼졌습니다. 숲이 어두워진 이유를 알기 위해 모험을 떠난 소녀, 이름은 소피아였습니다. 소피아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면서도 호기심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빛의 숲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내기로 결심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에 울리는 가운데 소피아는 나무 사이를 지나며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마침내 작은 빛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에는 빛나는 날개를 가진 작은 요정이 있었습니다. 요정은 소피아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용감한 소녀여. 나는 이 숲의 수호 요정 나옴이라고 해요. 이 숲이 어둠에 휩싸이게 된 것은 숲의 심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숲의 심장은 숲 깊숙한 곳에 숨겨진 특별한 수정 구슬로 그것은 마법의 생명과 빛을 숲에 불어넣는 존재였죠. 하지만 현명한 올빼미 왕이 그 구슬을 훔쳐간 이후로 숲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는 나오미와 함께 숲의 깊은 곳으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눈보라를 뚫고 흐르는 강을 건너며 숲의 심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나오미에게 희망을 주었고 마침내 그들은 올빼미 왕의 둥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올빼미 왕은 그들에게 걸작처럼 빚어진 수정 구슬을 보여주며 교활하게 웃었습니다. 이 구슬은 이제 내 것이요. 나에게 준 대신 이 숲을 다시 그렇게 환하게 밝힐 필요가 없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침착하게 올빼미 왕과 협상했습니다. 그녀는 올빼미 왕에게 숲의 구슬이 자신의 불멸함을 보장하는 힘을 가졌으며 그것을 숲에 돌려주면 숲의 생명이 그를 영원히 존경하고 따를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올빼미 왕은 잠시 고민했으나 소피아의 진정성에 감동하여 결국 구슬을 돌려주었습니다. 소피아와 나오미는 그 구슬을 숲의 중앙에 있는 오래된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구슬이 자리를 잡자 숲은 다시금 눈부신 빛을 찾아갔고 나무와 생명체들은 일깨워지며 다시금 아름다운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소피아는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폭로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빛의 숲은 다시 옛 아름다움을 되찾았고 나무와 함께 사는 여러 생명체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용기와 지혜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전설로 남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 숲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정도로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용기와 지혜가 만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드넓은 들판에 작은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했지만 그 안에는 특이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푸른 장미에 관한 전설이었습니다. 푸른 장미는 세상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꽃으로 이 꽃을 발견한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꽃을 본 적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신화로만 여겼습니다. 마을에서는 몇 세대에 걸쳐 많은 이들이 이 꽃을 찾고자 했지만 모두 헛된 꿈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젊고 용감한 청년 앙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모험을 좋아하여 마을 근처의 숲과 산을 탐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앙리는 옛 기록에서 푸른 장미에 대한 전설을 읽고 그것을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전설을 구현해내어 마을의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앙리는 여행 준비를 마치고 떠나기 전 마을의 현자인 클로드 할아버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클로드 할아버지는 앙리에게 말했습니다. 푸른 장미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꽃이란다.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찾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앙리는 그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이 계속되는 와중에 앙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만났습니다.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방향을 잃은 적도 있었지만 푸른 장미를 향한 그의 예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앙리는 한 낯선 광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이 넘치는 푸른 빛이 가득한 작은 숲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었고 앙리는 그중 푸른 장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간 앙리는 수많은 꽃들 속에서 자신과 약간 비슷하게 생긴 푸른 꽃을 찾아냈습니다. 설레임과 기대 속에서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진정한 푸른 장미였습니다. 순간 앙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앙리는 깨달았습니다. 푸른 장미는 단순한 꽃이 아닌 자신의 여정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임을 말입니다. 그 길고 험난한 여정은 그의 내면을 단련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앙리는 푸른 장미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며 꽃을 꺾지 않고 숲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이 직접 보았던 푸른 장미의 이야기를 전했지만 푸른 장미를 실제로 보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앙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꽃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여정에서 나 자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앙리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갔고 푸른 장미는 마음의 꽃으로서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의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라벨리에트에는 아름다운 숲이 있었고 그 안에는 보석과 같은 호수, 빛나는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총명하고 용감한 소녀 엘로이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과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수가 점점 마르기 시작하면서 숲의 동물들이 물을 찾지 못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수가 신성한 영의 보호 아래 있던 것이라 믿었기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에는 사랑과 용기의 숲속 요정이 살고 있으며 그녀의 마음이 슬플 때 호수가 마른다고 했습니다. 엘로이즈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하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아름다운 나비와 희귀한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진정한 자연의 품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엘로이즈는 갑자기 나타난 수수께끼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앙이었고 숲의 수호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엘로이즈에게 이 아름다웠던 숲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정의 슬픔은 마을 사람들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과 자연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엘로이즈에게 용기와 사랑으로 숲과 요정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로이즈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다 함께 숲의 중요성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숲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엘로이즈는 다시 숲을 방문했고 여전히 사라진 요정을 찾아다녔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호숫가에는 다시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사랑과 용기의 요정이 엘로이즈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그녀의 용기와 마을을 위한 사랑 덕에 숲이 다시 예전만큼 아름다워졌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요정은 엘로이즈에게 작은 마법의 꽃을 주며 이 꽃이 장미꽃처럼 새하얀 색으로 바뀌는 날까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라고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으며 엘로이즈는 그 후로도 숲과 마을을 지키는 강력한 수호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숲 역시 사랑과 용기의 숲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